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디렉터 이미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델이 곱슬기는 갖고 있지만 곱슬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 웨이브를 낼 거예요. 근데 웨이브가 너무 강한 웨이브가 아닌 S컬 정도로 낼 거고요. 앞머리는 C컬 정도로 내겠습니다. 자, 전처리는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할 텐데요. 수분 단백질, 그냥 가볍게만 전처리를 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모델이 갖고 있는 모질이 곱슬이라고 말씀드렸죠. 곱슬이긴 한데 손상도 레벨을 이야기를 하자면 1레벨에서 5레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레벨에서 5레벨 정도 이야기했을 때 그냥 3레벨, 4레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레벨까지는 안 가고 4레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약간 펌을 해서 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아니면 염색을 해서 그래서 손상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델은 평소에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펌이 잘 나오지 않는 모발이래요. 예.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움직일 텐데 약은 제가 준비한 게 건강모, 제가 건강모를 준비했어요. 열펌제의 건강모. 그다음에 여기는 건강모 6, 손상모 4 정도. 이거는 앞머리에 들어갈 거고요. 앞머리가 이 앞에 100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떨어지는 이 모발 숱이 없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손상도가 많고 빨리 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분리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전처리는 지금 손상 레벨이 한 4레벨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레벨에서 4레벨 정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로 손상이 돼 있다. 이럴 때는 PPT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도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상이 많다. 이랬을 때는 가볍게 이렇게 크림 종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크림 종류를 사용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바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공기감이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라인 적은 부분, 그다음에 이런 앞쪽에 헤어라인 다 잘 발릴 수 있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수분이 좋긴 한데요. 이런 라인은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분을 한 번만 더 주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건강모 같은 경우는 수분이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찐덕찐덕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발에 완전 마른 상태에서는 바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환원제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모발이 나중에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손상이 또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꼭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끈끈한 건강 모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서요. 여기를 6대4로 만들어 놓은 약을 바른다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건강모로 바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들지 않으세요? 그쵸? 뭐가 의문 드냐면요. 손상 레벨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어떻게 건강모를 바르지? 라고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모델이 지금 곱슬이, 장곱슬이 굉장히 많고 펌이, 그러니까 수분을 잘 먹지 않는 모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모로 좀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오히려 손상도를 낮출 수 있는 모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모를 선택했어요. 그 대신 빠르게 발라야 돼요. 6개로 나눠서 2개는 이제 한 사람이, 이쪽 사이드는 이제 제가 바를 거예요. 자, 10cm 정도 떼고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은 항상 그 시작되는 지점에서 바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르고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약을 도포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분이에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해야지 그 수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모발을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른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순간에는 잘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더 건조해지고 끝이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다음번 펌을 할 경우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빗질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워서 빗질을 해주셔야지 모발에 큐티클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뒤에는 다 발랐고요. 사이드 들어갈 건데 사이드가 벌써 말랐어요. 그래서 수분을 조금 더 주고 넘어갈게요. 이 수분은 컬러가 조금 다르죠.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수분 단백질, 그냥 뭐 CLPP 같은 거 있죠. 그거 희석해 놓은 거예요. 8:2 희석해 놓은 거예요. 8:2. 자, 앞머리를 말 건데 굳이 이런 잔머리까지 처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내추럴하게 우리 모델이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굳이 뭔가 잘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만 바를게요. 그래서 얘를 가볍게만 발라서 뿌리까지 건드리지 않을 거라 그냥 뒤로 넘겨 두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자, 여기까지 다 발랐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 테스트 컬을 말아 보겠습니다. 펌이 제일 안 나오는 곳이 어디?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제일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로트의 크기랑 똑같이 말던지 아니면 하나 호수가 작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 말고요. 귀 뒤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 뒤에 하나 말아줘요. 그리고 어디에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 네이프가 잘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네이프도 하나. 근데 우리가 고객님들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네이프가 손상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네이프에 하나 말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손상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면은 결과물이 좋을 수 있으니까 네이프, 귀 뒤, 그 다음에 어디? 구렛나루. 이 세 군데를 말아주시면 테스트를 한 80%, 90%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약 도포 다 했고요. 저희는 랩핑하고 자연 방치 7분만 보고 테스트 할게요. 저희 지금 자연 방지 7분 하고요. 컬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제가 잘 안 나오는 곳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구렛나루, 네이프, 그 다음에 귀 뒤. 자, 귀 뒤에 컬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고요. 이 돌렸을 때 컬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 펌제, 환원제의 무게감도 있잖아요. 그 무게감까지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도 보시고, 그다음에 털어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 무게감이 있으니까 한번 만져서 탄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나왔거든요. 테스트 해본 결과 지금 한 80% 정도 다 나왔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약간 손상 레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웨이브를 말았을 때 손상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손상도가 되게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산성 펌제를 준비해뒀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삼성 펌제를 좀 발라서 얘네들의 탄력도를 좀 붙이려고 해요. 이 산성 펌제를 쓰는 이유는요, 이 손상머리를 조금 더 탄력 있고 윤기 있게
좀 큐티클을 닫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바르고 저희 자연 방치 3분 하고 바로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분 방치하고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물로만 세척한 게 아니고요. 샴푸를 사용해서 가볍게 거품 내서 헹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요. 저는 열 보호제를 다 바를 거예요. 지금 손바닥에 살짝 제가 열 보호제를 짜뒀어요. 열 보호제. 요즘에는 열 보호제가 뿌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거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자, 골고루 한번 다 발라줄 거예요. 옆에 사이드만 볼륨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옆에 사이드 볼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이드 부분을 살릴 건데 앞에 이미지이긴 하나 앞에 이 작은 부분들을 남겨둘 거고요. 이 기 포인트 있죠. 포인트 위로 들어갈 거예요. 보이시죠? 일단 하나 귀 바로 위에 거는 빼주고요. 그 위에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들어갈 건데 우리 모델의 조건이 뭐예요?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여서 우리가 로트펌 할 때 일제 환원제 있죠. 그거를 그냥 쓰게 되면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손상도도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제 환원제에 제가 파우더를 섞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묽게 만든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크림처럼 만들었어요. 자, 항상 뿌리를 넣을 때는 110도에서 120도 정도의 머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끝에 발라주시고요. 끝에 바른 거를 뿌리를 뗀 상태에서 거기서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섹션에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섹션보다 그 위쪽에 올려서 0.1mm 정도 살짝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올린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하나만 더 들어가고 그만 들어갈게요. 빗질은 항상 두피에 들어가서 빗질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앞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반대로 밀어주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머리 커트나 펌을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섹션도 달라지고 테크닉도 달라지고. 그래서 커트할 때도 펌할 때도 계속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스타일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이 얇거나 아니면 곱슬기가 있거나 손상도가 되게 레벨이 높다 이럴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공기감 없이 다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그 두피 자체가 흔들려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섹션을 좀 굵게 떠야 되는지 좀 얇게 떠야 되는지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양쪽 다 뿌리 넣었어요. 여기까지 넣고 나머지는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델의 모질이 얇고 탄력이 없고 곱슬이에요. 그래서 펌이 잘 안 나오는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발은 섹션을 너무 굵게 떠서 한 번에 말려고 하면 오히려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섹션을 조금 더 얇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물이 내추럴하게 어우러질 수 있게 조금 들어서 빗질을 해주세요. 오늘 와인딩 호스는 30호예요.
네이프는 끝에서부터 다 말아주고요. 자, 네이프는 끝에서부터 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 네이프 하나는 끝에서 말고 여기 중간에 이제 섹션을 나눴어요. 여기는 버티컬은 아니고요. 그냥 다이아고널 사선으로 섹션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섹션 그대로 와인딩이 들어가는데요. 자, 하나는 기본. 한 바퀴, 두 바퀴 반 정도 말게요. S컬이긴 하지만 우리 모델이 모발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말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을 빼서 할 거예요. 끝을 뺐죠? 끝을 빼서 말아요. 캐주얼하게. 이거를 반복해서 해주세요. 하나는 기본. 자, 끝을 뺐어요. 네, 이렇게 보면 잔머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요 맨 마지막 거는 뭐죠? 끝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았어요. 자, 위에 들어갈게요. 위에도 섹션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요. 볼륨을 많이 살리지 않으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웨이브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는 반대로 들어갈게요. 아까 오른쪽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부터. 사선으로 그대로 뜨고요. 밑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게 이게 기본으로 C컬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끝이 빠져야지 어우러지겠죠. 자, 끝이 빠지게. 제가 위로 갈수록 끝을 조금 더 빼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더 내추럴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여기는 끝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끝을 빼서 끝을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끝을 넣어서 조금 여성스러움을 찾을 건지 그거는 선생님들이 뭐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탑은 전체적으로 내렸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한 번에 다 같이 많은 것보다는 센터를 먼저 잡아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뿌리에서부터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륨 있게 이렇게 움직임이 표현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머릿결이 흩어지지 않게 정리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뒤에 다 말았어요. 자, 사이드로 가서 연결하면서 말을게요. 뿌리를 넣은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를 저는 끝을 빼서 말 거예요. 앞에서 너무 이렇게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을 빼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맨 끝에 들어갔던 게 안으로 C컬이 딱 끝에서부터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끝을 빼서 말게요. 끝을 앞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뺄게요. 여기는 기본으로 말아주시고요. 펌을 말 때는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됐다. 이럴 때는 텐션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텐션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좋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뿌리 만 거랑 여기랑 분리해서 말게요. 밑에 뺐기 때문에 얘는 기본으로. 자, 앞쪽은 숱이 정리가 많이 돼 있어서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려해서 말아야 돼요. 끝이 날리지 않게. 앞에는 그 전에 잘랐던 머리들이 층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층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그 길이에 맞춰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흐름이 어딘지 찾아서 마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각자 말 거예요. 그냥 섹션 크기에 맞춰가지고. 자, 밑에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끝을 빼줄 거예요. 자, 앞쪽에 끝을 많이 뺐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탑 쪽은 깨끗하게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긴 잠깐만 킵해 두고요. 반대쪽 넘어갈게요. 반대쪽과 동일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너무 들어가는 거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끝을 빼고 말 거예요.
길이가 다를 때는 항상 중간에 체크를 꼬리빗으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이세요? 이 침이 다 뒷방향으로 가는 거? 이 침이 다 뒷방향으로 가야지 나중에 열 처리할 때 고객님한테 이 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다 뒷방향으로, 앞에 침이 없죠. 그래서 뒷방향으로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얘들을 한 번에 컬을 말게요. 한 번에 컬을 말고 나중에 이 부분만 프레스 작업 좀 들어갈게요. 자, 앞머리는 20호로 들어갈게요. 20호로 C컬로. 그리고 여기 남겨져 있는 부분들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나중에 앞머리랑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빗질을 하고요. 22호로 방향감만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끝이 이렇게 가닥가닥으로 가볍게 빠질 때는 좀 많이 빼셔도 돼요. 자, 앞쪽으로 22호. 네. 뒤쪽으로. 자, 요거는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커트를 한번 볼 거죠. 그때 흐름을 보고 아마도 어우러지긴 할 건데 커트 선이 연결이 안 돼서 잘려져 나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도 얼굴 감싸는 부분들. 끝을 빼서 다 달아줘요. 자, 여기까지 펌이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이제 열 처리가 들어갈 건데 열 처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모발이 탄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을 조금 온도를 높여서 볼 거예요. 75도로 7분 들어갈게요. 자, 열 처리 75도로 7분 하고요. 열감을 살짝 식혔어요. 식히고 난 다음에 앞머리 저희가 처음에 말았던 거 20호로 말았죠. 그래서 지금 풀고 여기는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조금 내추럴하게 떨어질 수 있게 수분을 살짝 주고요. 삼각 기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을 가지고 살짝 굴리면서 내려올 거예요.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왜냐면 뿌리를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뿌리 연화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뿌리 방향을 잡을 게 아니어서 그냥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하고 거기에서 살짝만 더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들어갈 때는 입을 다물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입을 열고 한 0.1mm 내려오는 순간 입을 살짝 다물어줘요. 그리고 다시 살짝 열어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빗질은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들어가서 입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죠? 밀어주시면서 동시에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선 지날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입을 살짝 열고 빠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또로 그냥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이런 찍찍이 같은 걸로 도움받아서 말아서 중화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중화를 들어갈 텐데요. 중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뿌리 넣어놓은 곳 있죠. 자, 뿌리 넣어놓은 곳을 그 다리 역할하고 고무줄 밴딩을 했던 것들을 다 지금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고 로트만 남겨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중화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품 중화는 이 거품이 터지면서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곳까지 다 거품이 터지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품 중화가 굉장히 좋고요. 거품 중화가 없을 때, 그냥 물 중화로 하실 때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중화 시간은 저희가 총 8분 체크하고 로또아웃하고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화 8분 보고 마무리로 트리트먼트 하고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C컬 잘 나왔고요. 옆에 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뿌리 넣었던 부분 있죠? 뿌리 넣었던 부분도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잘 살았어요. 다 붙어 있던 머리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내추럴한 볼륨 그대로 다 이어졌고요. 지금 이제부터 말릴 텐데요. 이 컬을 그대로 컬크림 발라서 내추럴하게 그대로 살려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릴 텐데 뒷방향이랑 앞방향이랑 같이 섞어가면서 말릴게요. 뒤로 말리면 너무 뒤쪽으로 뻗치는 느낌이 형성이 되니까 뒤로 말렸다가 앞으로 말렸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뒷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자, 드라이는 끝났습니다. 드라이를 제가 앞으로 뒤로 말린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은 앞방향으로 전부 다 말렸고요. 이 위쪽은 뒷방향으로 말렸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다 앞뒤로 털어주면서 말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리시면 되고요. 앞에는 이렇게 C컬로 잘 말렸어요. 마무리 제가 커트를 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마무리 커트를 볼 텐데 제가 파마 말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계별로 커트가 이루어져 있다고. 거기를 좀 연결시켜서 레이어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해요. 자, 섹션을 나누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파마할 때 생각나세요? 이쪽은 숱이, 오른쪽은 숱이 조금 적고 왼쪽은 숱이 좀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여기를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옆선으로 내추럴하게 빗질한 다음에 정말 떨어져야 되는, 없애야 되는 부분들만 없애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연결해서 잘라버리면 또 역효과로 여기가 더 무거운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술 치기보다는 그냥 연결을 한번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랑 비슷해질 수 있게. 근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숱이 그렇게 많은 숱이 아니에요. 그냥 반대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만. 자, 앞머리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이때 우리 앞에 그냥 하나로 잘랐었죠. 그거를 배분이 될 수 있게 살짝 들어서 이 코너 있죠? 이 코너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가볍게 떨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다 됐어요. 펌에서 제일 중요하게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게 모발이 탄력이 없거나 아니면 얇은 모발 자체가 그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들 있죠. 그런 모발들은 오히려 섹션을 얇게 떠서 와인딩을 해주시는 게 탄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델은 전혀 펌이 탄력 있게 나오지 않는 머리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내추럴 웨이브를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